been flipping pages since I could rememb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87TV 앵커 김동환의 시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촬영하는 날은 날씨가 좀 풀렸긴 한데요. 최근 몇 주 동안 굉장히 많이 더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온도인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덕분에 에어컨 장만하시지 못했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드디어 장만하셨다는 분들 이야기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만큼 날씨가 많이 더웠었는데 그거를 요즘에 뉴스에선 열돔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 열섬이라는 불렀었는데 열돔이라고 해서 고기압대 때문에 말하자면 뜨거운 열뚜껑이 생겼다라고 해서 열돔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처럼 요즘에는 정말 더위 문제가 많이 강한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는 한창 더운 고장이라 했던 곳이 대구였는데 대구보다 요즘엔 좀 더 서울이 더 더운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37도면은 36도인 사람들 평균 기온보다, 그러니까 평균 온도, 체온보다 좀 더 뜨겁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몸을 냉각시키지 못하는, 자연 냉각을 시키지 못하는 상태까지 이루어집니다. 바꿔 말하자면은 너무 덥기 때문에, 자연 상태로 있기에는 너무 더운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피서를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이만큼 날씨가 굉장히 덥고 이만큼 날씨가 굉장히 뜨거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예전처럼 서늘한 곳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동굴 속, 아니면은 건물 안, 좀 그늘진 건물 안, 그런 곳을 피서 가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만 사실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개인의 선택으로는 선풍기나 에어컨 같은 것들을 많이 마련하고 냉수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물에 바가지를 받아서 차가운 물로 발을 냉족한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긴다면은 결국에는 에어컨 장만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이게 1, 2년 만의 문제는 아닌 거라고 생각됩니다. 환경위기가 계속되고에 따라서 우리가 지구 전체적으로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년설이라는 표현은 원래 만년 동안 안 녹고 있는 눈이라는 뜻에서 만년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만년설마저도 녹고 있습니다. 만년설이 녹아나면서 지금은 물량이 좀 늘어나긴 했는데 원래 가물었던 지역에 대해서, 근데 언제까지 이게 유지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평균 강수량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눈이 녹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한여름의 만년설은 우리 지구를 시원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반대로 한겨울에는 지구에 있는 그 냉기를 다시 보관하는 역할도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냉기 보관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북극도 되게 여름이 되면은 다 녹았다가 겨울이 되면 다시 얼었다가 이런 식으로 과정이 많은데, 그 과정이 좀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녹지 않았던 지역까지 녹아내리고 있고, 반대로 겨울에서 녹을 수 있는, 얼었을 때 지역까지 생각보다 많이 얼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고, 과거 데이터들을 보여주는 아이스코어 역시도 녹아내리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일단은 지금 시베리아에 있는 동토층에서 영구동토, 우리가 항상 얼어있는 지역이 영구동토층이라 하는데, 우리 툰드라라고 많이 배웠던 지역들이 보통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 지역에서 토지 속에서 녹아있던 가스들이 이제 올라와서 다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이 현상은 더 가속화되겠죠. 어떻게 보면 온실가스는 계속 생기고, 온실가스로 인해서 더 뜨거워지고, 더 뜨거워지니까 얼어있던 지역이 더 줄어들어서 더 가스가 나오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생겨서 결국엔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바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도 계속 산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계속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지만 이게 흡수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거고,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흡수하는 것도 계속 한계가 있고, 산성화가 됨에 따라서 생태계 자체도 파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다가 파괴된다면 당연히 인류에게도 미래도 없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든 이러한 온실가스들을 재포집해서 다시 땅속으로 묻어버릴 수 있을까, 아니면 우주로 보내는지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볼까라는 시도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는 배경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 우리가 지도상에서 문제는 탄소들 문제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우리가 덥잖아요. 덥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있으면 이게 세금으로 되어서 나옵니다. 물건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탄소 포집을 위한 세금으로서 탄소세가 나오게 되는 거고,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각종 환경세들이 부과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계속 물질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조금씩 더 노력을 해서
이런 환경오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고서는 지금 평균 온도가 한 1.2도, 1도 내외 정도 올랐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저희가 가지는 갭이 1.5도까지 허용된다고 하니까 0. 몇 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 됐는데 예전엔 2도였거든요, 이게. 근데 점점 1.5도까지 저희가 보는 기준들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자동으로 온도가 계속해서 치솟아서 오히려 온실 효과가 강조돼서 오히려 화성이나 아니면은 지금 금성같이 우리가 살 수 없는 땅이 될 수도 있는 현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살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도 미지수입니다. 화성으로 가자라고 하는 머스크 형께서도 화성 가려면 한 몇십 년 뒤 최초로 갈 수 있다라는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직 갈 길은 많이 멀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또 화성 식민지가 건설된다 해서 그 지역이 지구보다 더 살기 좋다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더 새로운 땅이 생긴다 뿐인 거지 새로운 지역으로 간다라는 의미가 곧 희망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지구를 좀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시가 일회용품 안 쓰기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환경오염 물질을 안 사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소비가 줄고 그리고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걸 줄여주는 기업들에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형태로 투자, 기부, 그 회사의 물건을 애용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바뀌지 않고서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물론 개개인이 이런 형태의 행동을 했었을 때 쉽게 기업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인들 역시도 비싼 가격의 물건을 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그 기업을 규제하는 그러한 환경오염 정책들에 대해 환경오염 유발하는 것을 규제하는 정책들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정책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계속 나가야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출한다면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한 스탠스로 정부가 규제에 들어가고 그 규제에 따라서 기업들이 움직이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노력을 좀 덜 기울이더라도 기업들이 알아서 변하는 형태의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남들한테 열심히 알리는 겁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삶의 문제이다. 생명이 걸린 문제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후손들이 걸려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려준다면은 그거야말로 우리 삶이 좀 더 변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일상생활에서 재활용 배출 다들 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량제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기업들도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과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로 많이 써왔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걸로 제가 봤을 땐 바이오에탄올로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곡물을 바이오에탄올로 하지 말고 남아도는 음식물 쓰레기 어차피 지금 사료로도 못 쓰거든요. 그거 그런 거를 좀 바이오에탄올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면은 음식물 처리 비용도 받고 에탄올도 팔 수 있고 그 연료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일석이조의 효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식의 간단한 아이디어 기업들 많이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한번 꼭 실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꼭 투자하고 싶네요. 네, 오늘은 환경 투자에 대한 이야기와 환경오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좀 더 우리가 환경오염,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그린피스 같은 단체는 요즘에 좀 악명이 예전보다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과거 심할 땐 굉장히 악명 높았는데 그런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 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누군가의 단체에 맡겨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참여하는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정부로 바뀌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환경오염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살 미래, 우리 후손이 함께 살 미래를 함께 갖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